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다 시원해지실 겁니다. 장인어른, 이제 좀 인정하세요. 제가 더 성공한 거 맞잖아요? 그 말을 듣던 장인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족 모임에서 공개된 장인의 진짜 재산을 본 사위는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민 씨는 서울에서 작은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죠. 공장이라고 해봤자 직원이 20명 남짓한 정말 소박한 규모였습니다. 성민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연.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하고 아름다운 딸이었죠. 지연 씨는 회사에서 만난 김태준이란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김태준. 그는 같은 대기업의 엘리트 과장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MBA까지 마친 소위 말하는 스펙이 화려한 청년이었죠.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에 말솜씨까지 좋았습니다. 지연 씨가 처음 태준 씨를 집에 데려온 날, 성민 씨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남자라니 잘 대접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태준 씨. 지연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성민 씨는 환하게 웃으며 태준 씨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의 첫인상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태준 씨는 건성으로 인사를 하더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네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죠. 마당이 있고 아내가 가꾼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연이 자란 집이에요? 태준 씨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놀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망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낡았지만 정이 많이 들어서요. 성민 씨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태준 씨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더 어색했습니다. 성민 씨의 아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고도 태준 씨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먹었습니다. 태준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십니다. 강남에 살고 계시죠? 태준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슬쩍 물었죠. 장인어른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공장이요? 무슨 공장인데요? 부품 만드는 작은 공장입니다. 직원도 얼마 안 되는. 태준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요즘 중소기업들 다 어렵다던데. 그 말투가 어쩐지 동정 섞인 것 같아 성민 씨는 조금 불편했지만 예의상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준 씨가 돌아간 후 지연 씨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태준이 어때요? 글쎄, 딸이 좋다면 아빠야 좋지. 성민 씨는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들고 있었죠. 그날 밤 성민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친구 좀 거만한 것 같지 않소? 당신도 느꼈어요? 나도 그래요. 우릴 좀 무시하는 것 같던데. 하지만 지연이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소. 지켜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 씨와 지연 씨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태준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이 함께 성민 씨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성민 씨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죠. 장인어른 뭐 하세요?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아, 상추 좀 심고 있네. 직접 키운 채소가 맛있거든. 아, 그러세요? 요즘 시대에도 직접 농사를 지으시네요. 태준 씨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 누가 그런 구식 생활을 하냐는 뉘앙스였죠. 우리 아버지는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지연 씨가 얼른 거들었습니다. 아, 취미요. 그렇군요. 저는 주말엔 골프 치러 다니는데 장인어른은 텃밭 가꾸시는 게 취미시군요. 태준 씨는 골프를 언급하며 은근히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했습니다. 성민 씨는 씁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데 태준 씨가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제가 팀장으로 발탁됐어요. 프로젝트 규모가 100억 원 되거든요. 오, 대단하네요. 축하합니다. 성민 씨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희 회사에서는 이 정도 프로젝트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요. 장인어른 공장 매출은 어느 정도 되세요? 갑자기 돌직구가 날아왔습니다. 성민 씨는 잠시 당황했죠. 글쎄, 우리 같은 작은 공장은 큰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지. 그렇죠. 중소기업들은 힘들죠. 요즘 같은 경기에는 특히요. 태준 씨는 동정하는 척 하면서도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걸 은근히 과시했습니다. 지연 씨는 아버지가 불편해하는 걸 알았지만 태준 씨를 사랑했기에 그의 행동을 두둔했습니다. 아빠, 태준이는 그냥 일 얘기 좀 한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태준 씨가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지. 성민 씨는 항상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의 무시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태준 씨는 지연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결혼하면 내 부모님 근처에 살자. 강남 쪽으로. 너희 부모님은 뭐 가끔 찾아뵙고. 태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희 부모님이랑은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 우리는 도심에서 현대적으로 살고 너희 부모님은 뭐 거기서 조용히 사시고. 지연 씨는 화가 났지만 태준 씨를 사랑했기에 강하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빠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지. 너도 알잖아. 너희 아버지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이고 우리 아버지는 유명 변호사야. 당연히 차이가 있지. 지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준 씨의 말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정확히 뭐라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성민 씨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집에 와서 울먹이는 모습도 봤고 태준 씨의 오만한 태도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는 참았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라면, 그리고 딸이 행복하다면 자신의 자존심쯤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여보, 참기 힘들어요. 저 친구가 당신을 너무 무시해요. 아내가 분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젊은 사람이 혈기가 좀 있을 수 있지. 나중에 철들겠지. 성민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 씨는 혼자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달라지겠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드디어 지연 씨와 태준 씨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부터 태준 씨의 가족과 성민 씨의 가족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해야죠. 태준 씨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비용이 좀.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태준 씨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용 문제라면 저희가 부담하죠.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초라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그 말투에는 당신네는 돈이 없으니까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딸 결혼식인데 저희가. 아니에요, 사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태준 씨의 부모가 결혼식의 대부분을 주도하게 되었고 성민 씨 부부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결혼식 당일 강남의 화려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태준 씨 쪽 하객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변호사, 의사, 교수, 대기업 임원들. 반면 성민 씨 쪽 하객들은 공장 직원들과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소박한 친척들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김태준 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촉망받는 엘리트입니다. 신랑 아버지께서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이시고 신랑 쪽 소개는 화려했습니다. 학벌, 직장, 가문. 모든 것이 자랑스럽게 나열되었죠. 신부 박지연 양 역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부 아버지께서는 제조업을 하고 계십니다. 신부 쪽 소개는 간결했습니다. 너무 간결해서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성민 씨는 객석에 앉아서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죠.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태준 씨의 친척 한 분이 성민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돈, 따님이 참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네 집안이 워낙 훌륭하니까요. 사돈께서도 든든하시겠어요. 그 말에는 당신네 딸이 좋은 데로 시집간 거니 다행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피로연 중에 태준 씨의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태준이 장인어른 뭐 하신대? 부품 공장 한다던데. 아, 그래. 뭐. 태준이가 잘 되면 장인어른도 좋지 뭐. 그러게. 태준이 덕에 좀 사시겠네. 그들은 큰 소리로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성민 씨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성민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쓰라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지연 씨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 고마워요. 뭐가 고맙니까? 딸 결혼시키는 게 당연한 건데. 아빠가 힘들었을 거 알아요. 태준이네 가족들이 좀.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아빠. 지연 씨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 바람이야. 성민 씨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태준 씨가 과연 딸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리고 자신을 계속 무시하는 태준 씨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성민 씨 부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될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되겠지. 우리가 기도하고 지켜봐야지. 성민 씨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연 씨와 태준 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태준 씨 부모님의 도움이 컸죠. 장인어른, 저희 신혼집 구경 오세요. 태준 씨가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성민 씨 부부는 주말에 딸의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는 성민 씨네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어머, 정말 좋은 집이구나. 성민 씨의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이 아파트가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태준 씨가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평당 5천만 원이에요. 이 집이 40평형이니까 뭐 대략 20억 정도 되죠. 태준 씨는 가격을 정확히 언급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집이네. 성민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우리 아버지가 로펌 파트너시라 여유가 좀 되시거든요. 태준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환경을 과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 씨는 성민 씨를 베란다로 불러내 강남의 야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뷰 어때요? 멋있죠? 그래, 좋구나. 장인어른도 나중에 여기 강남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외곽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사는 곳이 편해. 그래요? 근데 솔직히 그쪽은 교통도 불편하고 노후화됐잖아요. 차라리 이쪽으로 오시면 지연이도 자주 볼 수 있고. 고맙지만 우리는 괜찮아. 성민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태준 씨는 계속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 씨의 자랑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차장 됐어요. 오, 축하한다. 제 나이에 차장 되는 건 회사에서 아주 빠른 거거든요. 다음은 부장인데 그것도 곧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맞아요. 저 진짜 야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장인어른 공장은 요즘 어때요? 경기가 안 좋던데 괜찮으세요? 태준 씨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한 후에는 항상 성민 씨의 사업을 걱정하는 척하며 깎아내렸습니다. 우리는 뭐 그럭저럭 하고 있어. 그럭저럭이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니야, 괜찮아. 성민 씨는 항상 이렇게 짧게 대답하며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태준 씨의 부모님도 함께한 자리였죠. 저희 태준이가 이번에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혀서 포상금을 받았어요. 태준 씨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단하네요. 성민 씨가 축하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태준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명문대 나오고 MBA까지 했잖아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태준 씨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사돈, 따님은 회사 어때요? 아직도 다니고 있나요? 네, 지연이는 계속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안 돌보는 게 좋지 않나요? 우리 태준이 벌이가 있으니까 따님은 편하게 쉬어도 되는데. 태준 씨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연이는 일하는 걸 좋아해요. 성민 씨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버시겠어요? 우리 태준이 연봉이 억대거든요. 따님이 굳이 고생할 필요 없어요. 태준 씨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을 자랑했고 그 말 속에는 당신네 딸은 우리 아들 덕에 잘 사는 거다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쌓여가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래도 성민 씨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참을 거예요?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울먹였습니다. 참아야지. 지연이 때문이라도. 하지만 너무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소?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성민 씨는 그렇게 말했지. 세월이 흘러 지연 씨와 태준 씨는 결혼 3년 차가 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크게 올랐죠. 그의 자신감과 오만함도 함께 커졌습니다. 반면 성민 씨의 공장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작은 공장, 적은 직원 수, 소박한 사무실. 하지만 사실 성민 씨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가 혼자 친정에 들렀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일하지. 아빠, 미안해요. 태준이가 가끔 아빠한테 실례되는 말을 해서 괜찮아. 저 친구 나쁜 놈은 아니야. 그냥 좀 젊고 혈기왕성한 거지. 그래도 아빠가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돼요. 성민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태준이가 너한테 잘해주지? 응, 저한테는 잘해줘요. 그럼 됐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지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참고 계신지를.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이번 추석에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태준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시죠. 제가 준비 다 할게요. 태준 씨가 전화로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집에서 조용히. 아니에요. 가족인데 함께 보내야죠. 우리 집이 넓으니까 편하게 오세요. 결국 성민 씨 부부는 태준 씨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추석 당일 태준 씨네 집은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비싼 음식들이 가득했고 고급 술도 준비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사돈. 태준 씨의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와, 정말 잘 차려놓으셨네요. 성민 씨의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야 당연히 해야죠. 명절인데. 사돈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 태준 씨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뭐? 그냥 일하고 그러죠. 아, 그 공장 말이죠? 요즘 중소기업들 정말 힘들다던데. 걱정 많으시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태준이가 있으니까 든든하시죠? 태준이가 지연이 잘 먹여 살리잖아요. 태준 씨의 아버지는 아기는 없었지만 무의식 중에 성민 씨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는 계속 태준 씨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태준아, 회사에서 또 상 받았다며? 네, 아버지. 이번에 혁신상 받았어요. 역시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태준 씨의 어머니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업은 요즘 어때요?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 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해드릴까요? 태준 씨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말에는 당신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성민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너무 겸손하세요. 도움 받을 건 받으셔야죠. 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해. 성민 씨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약간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연 씨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셨나?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사돈, 요즘 골프 치세요? 태준 씨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골프는 안 칩니다. 아, 그러세요? 요즘 비즈니스 하려면 골프는 필수인데. 사돈도 배우시죠? 제가 좋은 골프장 소개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건 잘 안 맞아요. 에이,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우리 태준이도 골프 잘 치거든요. 대화는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태준 씨의 가족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했고 성민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민 씨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화나지 않아요? 화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하지만 너무 무시하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여보, 괜찮소?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소. 성민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민 씨는 공장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인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수고했네. 성민 씨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장님,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 분기에만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했어요. 그래,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지. 사장님, 그런데 왜 이걸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모르시잖아요. 알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사위분이 사장님을 무시한다던데요? 제가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상관없네. 내가 누군지는 내가 알면 돼. 성민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성민 씨의 공장은 겉보기와 달리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드는 부품은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대기업들이 앞다퉈 주문하는 제품이었죠. 하지만 성민 씨는 일부러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과실을 싫어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또 대형 계약 들어왔어요. 어전자에서 5년 장기 공급 계약 하자고 하는데요. 그래, 검토해보고 좋으면 진행하게. 근데 사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계실 건가요?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사는 거야. 내 스타일이 그런 거 알잖나.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훌륭한 사장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안타까웠지만 사장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성민 씨는 마당의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상추가 잘 자라고 있었죠. 아빠, 지연 씨가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지연아. 왜 갑자기?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요. 지연 씨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을 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태준이한테 얘기할게요. 아빠한테 잘하라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아빠가. 지연아. 성민 씨는 딸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정말이야. 아빠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뭘 해왔는지 알아. 남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아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태준이가 너한테 잘해주면 아빠는 만족해. 지연 씨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태준이가 아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에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이 번갈아 가며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작년 추석은 태준 시내에서 보냈으니 이번 설날은 성민 시내에서 보내기로 한 것이죠. 장인어른 댁에서 설 보내는 거 괜찮을까요? 태준 씨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어머니?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집이 좀 낡고 그러잖아. 우리는 괜찮은데 내 시아버지가 불편해하실까봐. 어머니, 우리 집도 충분히 괜찮아요. 지연 씨는 자신의 친정을 방어했습니다. 설날 당일 태준 씨의 가족이 성민 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민 씨 부부는 최대한 정성을 다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의 부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여기가 사돈댁이시군요. 태준 씨의 아버지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낡았지만 오래 살아서 정이 들었습니다. 성민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태준 씨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저쪽입니다. 태준 씨의 어머니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화장실이 너무 낡았어요. 좀 불편하던데. 그 소리가 작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민 씨의 아내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민 씨네는 소박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직접 키운 나물로 만든 음식들, 정성껏 부친 전, 손수 빚은 떡. 와,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태준 씨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늘 직접 해요. 성민 씨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저희는 다 호텔에서 시켜요. 그 말에는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나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네요. 태준 씨의 아버지가 전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돈, 이 집 언제 지으신 거예요? 한 30년 됐습니다. 아, 30년이나 됐어요? 리모델링 생각은 안 하세요? 아직은 괜찮아서요. 그래도 너무 낡지 않았어요? 요즘은 다들 새 집으로 이사 가던데. 작은 문제라면. 태준 씨의 아버지는 선의로 하는 말이었지만 성민 씨에게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이 집이 좋아요. 지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뭐 좋으면 됐지. 우리 태준이 부모님은 강남에 새 아파트 사셨는데 넓고 좋더라. 태준 씨의 어머니가 자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에, 여자들은 부엌에 모였습니다. 부엌에서 태준 씨의 어머니가 성민 씨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힘드시죠? 이렇게 다 직접 하시려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태준이가 지연이 잘 먹여 살리니까 다행이에요. 지연이는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연이도 열심히 일해요. 그래도 태준이 벌이가 훨씬 크죠. 태준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억대예요, 억대. 태준 씨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준 씨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 사업이 요즘 안 좋은가 봐요. 집도 이렇고 그런가 보구나. 중소기업들은 다 힘들지.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하나. 내가 효자구나. 장인어른한테 잘해드려라. 태준 씨는 자신이 선의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민 씨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원래 담배를 거의 안 피우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아버님, 태준 씨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태준이. 아버님, 불편하시죠? 저희 부모님이 좀. 아니야, 괜찮아. 사실은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아버님, 사업 어려우시면 저희 회사랑 협력업체 계약 맺으시는 게 어때요? 제가 주선해 드릴 수 있어요. 태준 씨는 진심으로 장인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당신은 내 도움이 필요한 약자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아버님, 자존심 버리세요. 요즘 같은 경기에는 도움 받을 건 받아야죠. 나는 자존심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야. 성민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해. 내 도움은 필요 없어. 하지만, 태준아. 성민 씨는 태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나를 불쌍하게 보지는 마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야. 아,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알아. 내 선의는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앞으로는 나한테 그런 제안하지 마라. 태준 씨는 처음으로 장인의 단호한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곧 장인어른이 자존심 때문에 화내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의 가족이 돌아간 후 성민 씨 부부는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화났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소. 언제까지 참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릴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때가 되면 뭐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성민 씨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몇 달 후 태준 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맡은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투자자가 발을 빼면서 자금난이 생긴 거죠. 지연아, 나 큰일 났어. 태준 씨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프로젝트가 엉망이 됐어. 투자자가 갑자기 빠져나갔거든. 내가 책임자라 회사에서 난리야. 그럼 어떻게 해? 다른 투자자를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최소 30억은 필요한데. 태준 씨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아빠한테 얘기해 볼까? 내 아버지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태준 씨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야지. 됐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태준 씨는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결국 태준 씨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 차장, 이번 달 안에 투자자 못 구하면 프로젝트 중단하고 당신 책임 물을 거야. 상사의 경고에 태준 씨는 절박해졌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30억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 씨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연아, 나 이러다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뭐라고? 그럼 어떡해? 투자자를 도저히 못 구하겠어. 내 인맥으로는 30억을 끌어올 수가 없어. 그때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내 아버지한테? 지연아, 정신 차려. 내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작은 공장 하시는 분이 30억을 어떻게 구해. 말도 안 돼. 태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결국 태준 씨는 지연 씨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물어는 보자. 어차피 안 될 거지만. 다음 날 태준 씨와 지연 씨는 성민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태준 씨는 어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투자자가 필요한데요. 혹시 아버님 아는 분 중에 얼마나 필요한데? 30억 정도입니다만. 아, 물론 아버님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혹시 아는 투자자가 있으시면 소개해 달라는. 태준 씨는 제대로 부탁하는 것도 어색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인이 그런 큰 돈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사업 계획서 있니? 네. 아, 네, 있습니다. 보자. 태준 씨는 당황하며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성민 씨는 꼼꼼히 계획서를 읽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이 부분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 보이는데? 아, 그건 시장 조사는 제대로 했니? 네, 했습니다만. 성민 씨의 질문에 태준 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태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장인이 생각보다 사업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태준아. 네, 아버님. 이 사업은 투자 가치가 없어. 네. 수익 구조가 약하고 리스크가 너무 커. 30억 투자해봤자 손실 볼 확률이 높아. 성민 씨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투자자 소개는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준 씨는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사업을 소개할 수는 없지. 손해만 끼치는 거니까. 아버님이 투자자를 아세요? 태준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명 알지.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추천할 수 없어.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차라리 지금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나아. 계속 진행하면 더 큰 구멍이 날 거야. 아버님은 제 상황을 모르세요.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저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못된 프로젝트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건 더 큰 화를 부를 뿐이야. 성민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화가 났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오히려 프로젝트를 비판당하다니. 아버님은 작은 공장 하시면서 무슨 큰 프로젝트를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사실이잖아. 아버님은 중소기업 하시는데 무슨 30억짜리 프로젝트를 아신다고. 성민 씨는 조용히 태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아, 네. 나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었어. 진심으로.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괜찮아. 하지만 내 조언은 진심이야. 이 프로젝트는 위험해. 차라리 지금 정리하고 다른 기회를 찾는 게 나아.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태준아, 아빠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아빠는 널 도와주려고 한 거야. 알아. 근데 지연아, 솔직히 내 아버지가 뭘 안다고 내 프로젝트를 그렇게 평가해?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 프로젝트를 뭘 안다고. 태준아,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서. 지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준 씨는 다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정리했습니다. 성민 씨의 조언대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를 강행했다면 회사는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태준 씨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사는 태준 씨의 빠른 결단을 칭찬했습니다. 김 차장, 잘 결정했어. 계속 끌었으면 회사만 손해였을 거야. 태준 씨는 그제서야 장인의 조언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죠.
어쩌다 맞았을 뿐이야. 운이 좋았던 거지. 태준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몇 주 후 지연 씨가 혼자 친정에 들렀습니다. 아빠, 태준이가 프로젝트 정리 잘했대요. 아빠 조언대로 했더니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상사가 칭찬했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근데 태준이는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더라고요. 성민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조언한 건 아니니까. 아빠는 왜 그렇게 착해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지. 아빠, 태준이한테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면 안 돼요? 왜? 굳이 그럴 필요 있니? 태준이가 아빠를 너무 무시해요. 화나요. 성민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지. 내가 뭘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아빠가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뭘 해왔는지 알아. 그걸로 충분해. 지연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의 겸손함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아버지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성민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태준이가 이번에 내 조언대로 했다더군. 그래요? 그럼 고맙다고는 했어요? 아니. 하지만 괜찮소. 당신은 왜 그렇게 참기만 해요?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요. 뭘 기다리는데요? 때가 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요.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립시다. 아내는 남편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준 씨는 위기를 넘기고 다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이번에는 성공적이었죠. 그는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나이에 전무가 된 것은 회사 역사상 최연소였습니다. 지연아, 나 전무됐어. 태준 씨는 집에 돌아와서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정말 축하해. 부부는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제 연봉도 2억 넘어. 우리 이제 진짜 잘 사는 거야. 태준 씨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며칠 후 태준 씨는 한 경제 잡지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받았습니다. 30대 최연소 전무 김태준의 성공 스토리. 잡지사는 그를 젊은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태준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인터뷰 날 태준 씨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와서 곧바로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MBA도 마쳤고요. 대단하시네요. 가정 환경도 좋으셨나요? 네, 아버지가 유명 변호사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십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죠. 결혼은 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명문대 출신이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장인어른도 사업가시라던데요. 기자가 사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었습니다. 아, 네. 장인어른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장인어른께도 사업에 대해 많이 배우셨겠네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장인어른은 중소기업을 하시니까 규모가 작으시고 제가 배울 건 별로 없었어요. 태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장인어른께 조언을 드리는 편이죠. 현대적인 경영, 기법 같은 것들이요. 기자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모으셨나요? 글쎄요.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고 여유 자금도 몇 척 있습니다. 30대 치고는 꽤 모은 편이죠.
태준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도전 정신이죠. 그리고 솔직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좋은 교육을 시켜주셨거든요.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이어졌고 태준 씨는 자신의 성공담을 마음껏 늘어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 잡지가 발간되었습니다. 표지에는 태준 씨의 사진과 함께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30대 최연소 전무 김태준, 엘리트 집안에서 피어난 성공. 기사 내용에는 태준 씨의 화려한 스펙과 재산, 그리고 그의 말들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장인에 대한 내용도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지만 규모가 작아 배울 건 별로 없었다. 오히려 내가 조언을 해드리는 편이다. 이 기사는 경제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민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이 사무실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그는 경제 잡지를 성민 씨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성민 씨는 천천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사위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김 부장이 분노했습니다. 괜찮네. 괜찮긴요. 사장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참으시면 안 됩니다. 성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모든 걸 참아왔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가족의 평화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선을 넘었습니다. 김 부장, 네, 사장님.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을 준비하게. 양가 부모님 모두 초대하고. 네, 가족 모임요? 그래. 제대로 된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겠어. 김 부장은 사장님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사장님이 진실을 밝히시려나? 그날 저녁 성민 씨는 지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다 같이 모이자. 태준이 부모님도 모시고. 아빠, 무슨 일이에요?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나 하자. 아, 네, 알겠어요. 지연 씨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뭔가를 느꼈습니다. 태준 씨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가야 해? 이번에 잡지 인터뷰도 나갔는데 바빠 죽겠는데. 태준아, 우리 아빠가 초대하신 건데. 알았어, 알았어. 가면 되지. 태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장인이 봤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민 씨는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회사 회계사를 불러 모든 재무 자료를 정리하게 했습니다. 사장님, 이걸 왜 정리하시는 거예요? 보여줄 사람이 있어서. 누구한테요? 내 사위한테. 회계사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위분이 그렇게 사장님을 무시했다던데. 놀라시겠어요. 그래야지. 이제는 알려줘야 할 때야. 성민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 주말이 왔습니다. 성민 씨네 집은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의 잔디도 새로 깎았고 집안도 정리했죠. 오후 2시 태준 씨의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서 오세요. 성민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태준 씨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 씨와 태준 씨도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태준 씨는 평소처럼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차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사돈? 태준 씨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을 밝히려고 합니다. 숨겨왔던 것들이요? 네. 저는 지난 몇 년간 여러분께, 특히 태준 씨에게 많은 것을 숨겨왔습니다. 태준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태준 씨, 당신은 저를 실패한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생각했죠? 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건 당연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도록 했으니까요. 성민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작은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아주 작은 공장이었죠. 모두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기술력입니다. 저는 15년을 투자해서 특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허 기술이요?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개발한 부품은 기존 제품보다 30%더 효율적이고 50%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민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제 특허 등록증입니다. 국내외 포함 총 4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준 씨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인해 현재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저희 회사의 고객입니다. 성민 씨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전자, 비자동차, 시중공업, 디전기. 이 모든 회사들이 저희 부품을 사용합니다.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있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다니는 회사도 저희 고객입니다. 당신이 전무로 있는 그 회사요. 태준 씨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그런 거래처가 있는 줄 몰랐는데요. 당연히 모르셨겠죠. 저희 회사는 B2B 사업을 하니까요.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성민 씨는 계속해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태준 씨의 부모님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매출액 500억? 태준 씨의 아버지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네. 올해 매출이 5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은 35%고요. 영업이익이 175억? 네, 그렇습니다.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회사의 자산 목록입니다. 성민 씨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장 부지와 건물, 기계 설비, 그리고 투자 자산을 합치면 대략 300억 정도 됩니다. 태준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개인 자산도 공개하겠습니다. 성민 씨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 강남에 상업용 건물 하나, 제주도에 땅, 그리고 주식과 채권. 합치면 개인 순자산이 약 500억 원 정도 됩니다. 500억? 태준 씨의 어머니가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대략 그 정도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시가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요. 성민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부품 제조사의 대표입니다.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이죠. 태준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그동안 네, 저는 일부러 숨겼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제 회사가 크다는 걸.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제 딸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사위가 저를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습니다. 성민 씨는 태준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당신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아, 아버님, 당신은 제게 동정을 베풀었고 저를 도와줘야 할 불쌍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잡지 인터뷰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성민 씨는 그 잡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지만 규모가 작아 배울 건 별로 없었다. 오히려 내가 조언을 해드리는 편이다. 성민 씨가 기사 내용을 읽자 태준 씨는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태준 씨, 당신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태준 씨, 성민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재산을 알고 저를 존경해 주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당신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에게 돈이 있든 없든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길 바랐습니다.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불쌍한 사람으로 봤고 무시했습니다. 그게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연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준 씨의 부모님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성민 씨를 무시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돈. 태준 씨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돈을 그렇게 대한 건 괜찮습니다. 저도 제 모습을만 마음속으로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민 씨는 태준 씨를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타인을 판단하는 것을 경계했죠. 저 친구도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사는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성민 씨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있잖아. 직이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치가 있어. 그걸 존중하는 거지. 그런 걸 어디서 배우셨어요? 내 장인 어른한테. 그분이 내 인생의 스승이야. 태준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청소 직원에게도, 경비 아저씨에게도, 신입사원에게도 똑같이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죠.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임원 회의가 열렸고 모두가 난감해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투자자들이 발을 빼려고 하는데 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게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 장인어른께 자문을 구해보면 어떨까요? 그분은 30년 넘게 제조업을 하신 분이고 이런 위기 상황을 여러 번 겪으셨습니다. 장인어른이요? 네. 박성민 대표님 아시죠? 한국 최고의 부품 제조사 대표이십니다. 아, 그분이 부사장님 장인어른이셨어요? 임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준 씨는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민 씨는 상황을 듣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대로 실행하자 위기는 해결되었습니다. 회사 사장이 태준 씨를 불렀습니다. 김 부사장,
자네 장인어른이 그런 대단한 분이었어? 네, 제 인생의 멘토이십니다. 부럽구만. 자네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준 씨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성민 씨의 회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도 여러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 되었죠. 하지만 성민 씨 본인은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강남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돈도 많으신데. 김 부장이 권했습니다. 왜? 여기가 좋은데. 마당도 있고 공기도 좋고. 하지만 사장님 지위에는 좀. 김 부장, 집이 크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지. 성민 씨는 여전히 그의 철학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성민 씨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태준 씨의 부모님도 오셨고 지연 씨와 태준 씨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들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5살 민준이가 성민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오, 우리 손자. 컸네. 성민 씨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오, 그래. 뭘로 칭찬받았는데? 친구가 넘어졌는데 제가 일으켜줬어요. 선생님이 착하다고 하셨어요. 성민 씨는 손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착하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할아버지, 착한 게 중요해요? 그럼 정말 중요하지. 돈이 많아도 똑똑해도 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왜요? 사람은 착해야 행복하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인의 가르침이 이제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눴습니다. 성민 씨의 아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태준 씨의 어머니가 칭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들었어요. 역시 손맛이 있으시네요. 태준 씨의 부모님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민 씨 부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꼈죠. 식사 후 남자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사돈, 요즘 사업은 어떠신가요? 태준 씨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도 성공적이고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변호사로 30년을 일했지만 사돈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아닙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나저나 우리 태준이가 사돈 덕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태준 씨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길을 잃었을 뿐이죠. 성민 씨는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아버님을 만나 행운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오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변한 거지. 아닙니다. 아버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아버님이 재산을 밝히셨을 때 부끄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났었습니다. 화가? 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을까? 나를 시험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민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게 정말 최고의 가르침이었다는 걸. 그래,
만약 진작 아셨다면 저는 돈 때문에 아버님을 존경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버님의 인품 때문에 존경합니다. 태준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존경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성민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정말 기쁘다. 아버님, 저도 이제 제 아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 민준이는 복받은 아이야. 이런 아버지를 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태준 씨 가족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우리 손자. 다음에 또 오렴.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준이의 말에 성민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민준이 사랑해. 가족들이 떠나고 성민 씨 부부만 남았습니다. 여보, 오늘 좋았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좋았소. 태준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 봤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회만 주면. 당신이 참아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참아줬지. 성민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소.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묵묵히 버텨줘서. 당신도 고마워요. 당신의 지혜 덕분에 우리 딸이 행복해졌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장인어른 댁에 다녀왔다. 갈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5년 전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돈과 지위로만 가치를 매겼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장인어른처럼 살고 싶다. 겸손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들 민준이에게도 이런 가치를 가르쳐 주고 싶다. 오늘도 감사하다. 이런 훌륭한 장인어른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태준 씨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운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니까. 몇 년 후 태준 씨는 마침내 CEO가 되었습니다. 취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CEO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스승을 만난 겁니다. 누구신가요? 제 장인어른이십니다. 박성민 대표님. 아, 그 유명하신 분이시군요. 무엇을 배우셨나요? 태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인어른께서는 500억 원대 자산가이시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사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시죠. 태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제 오만함 때문에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제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CEO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사람 중심 경영입니다. 직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죠.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와, 저런 CEO 밑에서 일하고 싶다. 진짜 멋있다. 성공했으면서도 겸손하네.
태준 씨의 회사는 일하고 싶은 회사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민 씨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사위 대단하네. 당신이 잘 가르치셔서 그렇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 태준이가 잘한 거지. 나는 그냥 기회를 줬을 뿐이야. 성민 씨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기사 보셨어요? 그래, 봤어. 축하한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님 가르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지. 아버님,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우리 회사 신입사원 교육에서 특강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의 경영 철학을 듣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성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해보지. 한 달 후 성민 씨는 태준 씨의 회사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대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이 전설적인 기업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입니다. 성민 씨는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사람이죠. 청중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직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무시당했습니다. 제 사위한테요.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CEO의 장인어른이 CEO한테 무시당했다니. 하지만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죠.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회사의 훌륭한 리더가 되었죠. 성민 씨는 태준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면요. 그리고 진짜 리더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었나요?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대표님, 사업 성공의 비결은 뭔가요? 신뢰입니다. 고객과의 신뢰, 직원과의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겸손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성민 씨와 태준 씨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그랬니? 다행이네. 직원들이 정말 감동했어요. 아버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 내가 뭐 특별한 말을 한 건 아닌데. 아버님의 말씀은 항상 특별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태준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노력이지. 아닙니다. 아버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성민 씨는 태준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태준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 아버지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넌 내 아들이야. 진짜 아들보다 더 소중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성민 씨는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 낡은 단독주택에서
마당에 텃밭을 가꾸며 태준 씨는 여전히 CEO로 일하고 있었고 아들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성민 씨네 마당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 우리 손자, 많이 컸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오, 대단한데. 우리 손자 똑똑하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뭔데? 착한 사람이 되는 거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성민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태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태준아. 요즘 회사 일은 어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버님 가르침대로 하니까 직원들도 행복하고 실적도 좋아요. 그거 참 잘 됐네. 아버님, 제가 요즘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서전을? 네. 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고요. 특히 아버님과의 이야기를요. 왜 그런 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버님, 책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 중인데요. 뭐가 좋을까? 겸손한 장인의 가르침 어때요? 성민 씨는 웃었습니다. 좋은데. 근데 겸손한 사위의 변화는 어때? 그것도 좋네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눴습니다. 성민 씨의 아내가 만든 음식들은 여전히 맛있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배합시다. 태준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무엇에 건배하는 건가?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된 것에 건배합니다. 특히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이런 훌륭한 사위를 둬서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식사 후 성민 씨는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준 씨가 그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뭘 보세요? 그냥 별을 보고 있어. 별이 예쁘네요. 그래. 저 별들처럼 사람도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아버님, 태준아, 내가 변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구나. 네.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넌 정말 잘 변했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지.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나는 그냥 기회를 줬을 뿐이야. 태준 씨는 장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뭔데? 아버님을 만난 겁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태준아, 아버님은 제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요. 성민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돼줘서.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너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라.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네, 아버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진짜 성공이야. 자신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태준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외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럼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아빠도 외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응, 아빠도 외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겸손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저도 외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민준아. 태준 씨는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너도 외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야. 착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네, 아빠. 저 그렇게 할게요. 지연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다 너희 아버지 덕분이야.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나도 자랑스러워.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장인어른을 모시게 돼서 차는 밤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 모습을 숨겼으니까요. 하지만 성민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태준 씨, 당신이요. 태준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젊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전무까지 올라간 것도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당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만함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태준 씨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당신을 망신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깨닫길 바라서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성민 씨는 태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인품과 행동에 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민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준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무시했고 깔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조언도 무시했고 심지어 언론에까지 아버님을 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태준 씨는 계속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성공했다고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지연 씨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저도 태준이를 말리지 못했어요. 지연아, 내 잘못은 없어. 아니에요. 저도 태준이가 아빠를 무시하는 걸 알면서 강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태준 씨의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돈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민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태준 씨. 당신도 지연아. 하지만 태준 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속죄해야 할까요? 속죄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 다만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제대로 보십시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지위가 아니라 인품을 보십시오. 성민 씨는 태준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준 씨,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만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사세요. 네, 아버님. 태준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아버님. 제 딸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씨는 태준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앉으세요. 이제 점심을 먹읍시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성민 씨의 아내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죠. 식사 자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사돈, 그동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태준 씨의 아버지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사돈. 사돈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500억 자산을 가지고도 그렇게 겸손하게 사시다니. 돈이 많다고 해서 거만해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성민 씨의 말에 태준 씨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 왜 그동안 숨기신 겁니까? 처음부터 밝히셨으면. 태준 씨, 만약 내가 처음부터 내 재산을 밝혔다면 당신은 나를 존경했을 겁니다. 네, 그랬겠죠. 하지만 그건 진짜 존경이 아닙니다. 그건 돈에 대한 존경이죠.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제가 실패했네요. 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성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 씨,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태준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출근하면서부터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회사 청소 직원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고 후배 직원들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전무님, 오늘 뭔가 다르신데요?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뭐가? 더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좀 무서우셨거든요. 태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 앞으로는 더 잘할게. 회사에서의 평판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능력은 있지만 오만한 전무로 알려졌던 그가 이제는 능력도 있고 인품도 좋은 전무로 불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태준 씨는 장인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음 주말 그는 지연 씨와 함께 성민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태준 씨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왔니? 들어와. 아버님,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태준 씨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고맙구나. 근데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태준 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건성으로 대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장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아버님, 오늘은 공장 구경을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공장을? 네. 제가 그동안 아버님 회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성민 씨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성민 씨의 공장은 태준 씨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관은 소박했지만 내부는 최첨단 설비로 가득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와, 이렇게 대단한 곳이었구나. 태준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쪽은 품질 검사실입니다. 우리 제품은 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민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쪽은 연구소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연구소에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분들이 모두, 네, 다 박사들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술력이 생명이니까요. 태준 씨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장인의 회사는 그가 다니는 대기업 못지않게 훌륭했습니다. 공장 구경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태준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회사를 만드시다니. 고맙구나. 하지만 이건 내 혼자 한 게 아니야. 직원들이 다 함께 만든 거지. 성민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동안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을 무시했다니. 이제 알았으면 됐어. 과거는 과거고. 아버님,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버님께 사업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고, 인생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성민 씨는 태준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함께 배워가자. 나도 젊은 사람한테 배울 게 많아. 그날 이후 태준 씨는 자주 장인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가르침을 구했죠. 아버님,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신뢰지. 고객과의 신뢰, 직원과의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신뢰요? 그래. 돈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야.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해. 태준 씨는 하나하나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몇 달 후 태준 씨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장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접근했습니다. 급하게 결과를 내려 하지 않고 먼저 팀원들과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말을 경청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태준 씨는 회사에서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무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나도 스승이 있거든. 정말 훌륭한 분이지. 누구신데요? 우리 장인어른이야.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 태준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성민 씨의 회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특허를 여러 개 더 등록했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경제신문에 성민 씨에 대한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숨은 강자, 한국 부품 산업의 거장 박성민 대표. 기사에는 성민 씨의 성공 스토리와 그의 경영 철학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500억 원대 자산가이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살고 있다. 그의 경영 철학은 겸손과 신뢰다. 이 기사를 본 태준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죠. 자신이 과거에 그런 훌륭한 분을 무시했다는 것이. 지연아, 나 정말 바보였어. 왜? 이렇게 훌륭한 장인어른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지연 씨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변한 게 정말 기뻐. 아빠도 정말 좋아하시더라. 정말? 응. 아빠가 그러셨어. 태준이가 많이 달라졌다. 이제야 진짜 사위 같다고. 태준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 앞으로 더 잘할게. 아버님께도 너한테도. 고마워, 여보. 그날 밤 태준 씨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지.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인데. 그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장인의 반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돈이나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행동 속에, 인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성민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진가는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성민 씨처럼 기다려주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